자, 2014 타경 3369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사건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배당을 받은 거는 2018년 11월 29일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제 불과 뭐 한 2년 정도 좀 됐네요. 자, 요런 내용은 책을 좀 참고하시고요. 교재에 있는 내용을 조금만 좀 읽어보고 경매 정부지로 들어가고 또 실제로 칠판을 통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면서 여기에는 이와 관련된 계약서의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위 아파트 채권은 2017년 11월 9일 날 바로 유동화 전문 유한 회사로부터 채권 최고액이 13억 원. 자, 이것도 오래된 사건은 이미 이자까지 늘어서 채권 최고 금액을 초과한 그런 상태입니다. 채권 행사 권리금액이 13억 원이 넘은 걸 말하는 겁니다. 채권을 자, 아파트 서울 도곡동에 있는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13억짜리를 10억 1천만 원에 매입하는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자,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뭐 책에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이 사건이 사실인가 하는 이런 의심마저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10억에 매입을 한 거예요. 이 1천만 원은 가집행 비용, 경매 신청 비용을 포함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13억짜리를 10억에 가져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왜 이게 대단하고 정말 이게 좀 믿음이 안 간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자, 아파트 100% 다 받을 수 있고요. 이 10억짜리 채권을 매입하면서 정말 이게 가능할지 않을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만은 건저당권부 질권 대출을 100%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아파트 채권은 특히 강남에 있는 아파트인데 저축은행에서 80% 내지 90%를 받고 적게 해주더라도요. 개인한테 20% 내지 25%를 받게 되면은 105%까지도 건저당권부 질권 대출이 가능해요. 자, 대출을 해주는 이 권리자는 첫째는 담보 가치가 정확하고, 그리고 모든 게 원인 서류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면은 충분히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저축은행에서 이걸 10억에 할인해서 샀는데 저축은행에서 만약에 9억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저축은행에 이자 꼬박꼬박 낼 거 아니에요. 자, 채권 최고 금액까지 내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3억이에요. 4억이라는 론이 남았어요. 자, 여기에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내가 대출을 해주고 채권 최고 금액 뭐 한 130%나 150% 설정하고 이자만 많이 받는다 그러면은 저 같으면 해줍니다. 왜냐하면 담보 여력이 충분하니까. 자, 이 사람이 채권을 매입한 날로부터 무조건 이자를 한 푼도 안 낸다. 자, 그러더라도 저축은행의 건저당권은 질권 원금 및 이자, 내원금 및 이자까지 하더라도 13억 원만 만약에 다 해소할 수 있다. 이러면은 손실이 안 나는데 통상 이렇게 정상적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경제력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전을 시키기 위해서 대출을 100% 받는 경우도 있다. 자, 거기까지 상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실전 사례가 좀 믿기지 않다 그러는데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화면을 한번 좀 더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사건은 채무자가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회생 신청을 한 건으로 경매가 정지된 사건이고 사건 양수인이 회생 사건의 채권자로서 참여하여 회생 사건의 결말을 지어야 하는 바로 NPL 채권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저는 뭐 이와 관련된 채권 매입과 관해서 여러 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고 왜 이거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중간에 굉장히 좀 힘이 들었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아주 성공적으로 배당을 받은 결과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유동화 회사에서는 경매 진행이 장기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채권을 매각한 것이다. 따라서 강남의 아파트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13억 원의 1순위 채권을 10억
1천만 원인데 정확한 거는 사실은 10억이나 마찬가지고요. 최우선 변제권 이런 도 없고 미납관리비 한 푼도 없습니다. 자, 2017년 12월 8일 채권의 잔금을 지불하고 건저당권을 이전하였는데 서울의 강남의 1순위 아파트 채권이므로 매입 금액 10억 1천만 원 중에 10억이 건저당권부 질권 대출이 가능했지만 자, 저는 어떻게 대출을 받아도 개인한테 대출을 받아도 100% 대출을 받을 자신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회생 사건은 만약에 기간이 배당받는 기간이 많이 늘어날 걸 대비해서 자, 여기 읽어보면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채권 양수인은 건질권 대출을 받지 않았다. 채권 회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기간 건질권 이자를 지출될 점을 고려하여 현금을 보유한 사람에게 우리 수강생에게 채권을 매수하게 한 것이다. 자, 뭐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은행에 여놓을 바에는 뭐 잠시 이쪽으로 여놓더라도 은행에 사실은 이율이 워낙 적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수강생 중 두 분이 일단 건질권 대출을 받지 않고 채권을 매입한 경우인데 정말 워낙 자세한 서류가 스캔되어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사건이고 자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채권 매입을 완료하고 건저당권을 이전한 후 해당 경매계의 채권자 및 권리관계 변경 신청을 하고 경매 속행을 위해서 회생 사건에 개입했다. 자, 채권을 매입해서 건저당권을 이전하면은 은행의 지위를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를 받는다고 그랬죠. 따라서 해당 경매계에 모든 권리를 권리 신고를 하고 경매 진행을 이제 본인이 시켜야 됩니다. 자, 우리 학원에서 제가 주최를 했고 또 우리 학원의 법인 또 우리 수강생들이 가지고 있는 법인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수강생이 가지고 있는 직접 채권을 매수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 수강생들이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이 법인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뭐 요즘은 조금 제가 자제를 시키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바로 가지고 있는 본인이 본인 법인으로 매입하겠다. 또 이 사건은 재매각이 된 사례입니다. 또 6개월쯤 가지고 있다가 또 한 1억 5천 정도 남기고 또 맨 우리 수강생이 강의를 듣는 수강생이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대부 부인 앞으로 한 대부 법인으로 또 넘기면서 또 거기에 따라서 또 두 명이 공동 투자를 해서 또 수익을 낸 그런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교육 자료로 좀 좋다. 자, 이런 의미에서 책에 있는 내용을 웬만큼 좀 살펴보고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건을 살펴보면은 등기부등본을 보면은 채무자는 2016년도에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회생 신청을 한 적이 있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본인이 폐지한 것이 등기부등본의 기록으로 남아 있다. 자, 이 부분을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